천선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무알라 바위 세바레 사바.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건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좋은 계절에 그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돈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가 불교도 유마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중생이 아프면은 불보살도 아프다. 그 얘기는 우리 중생들과 같이 하는 것이 부처님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생활 자체가 곧 불교다. 그러면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될 수 있는,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느냐. 불교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경전 갖다 놓고 읽으면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선 생활 불교 쪽으로 가서 불교의 사상을 녹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잘 살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지금 12인연법을 다루다 보니까 재물의 항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잘 뽑아가면서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할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일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오늘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실하 하면 성공의 기본 요건이지만은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또 돈을 많이 번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모든 삶의 목적은 돈도 아니다. 이런 말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생 그러면 학자죠. 서생이 춘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의 가난한 선비였었는데 그는 이게 양반이라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시골에 저희 큰데기 할아버님께서 늘 마당에 멍석을 널어놔도 비가 와도요 그거 쳐다도 안 보고 그저 공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때 그런 걸 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도외시해요. 살림 걱정하면 학자가 아니라는 거였던죠. 살림 걱정하고 돈 걱정하면 양반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학문에 정념하다 보니까 또 그런 와중에 그럼 그걸 천거해서 이제 농사 짓고 상사지 못하면은 이제 관공서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청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해서 관가에 정식으로 가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집안은 점점 가난해졌고 또 부모들이 남긴 유산은 전부 까먹기 시작해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구차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학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누가? 서생인 의돈이라는 사람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어렸을 때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니까 힘만 들고 손에는 그냥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고 또
하다못해 이제 비틀비틀 제대로 먹지 않은 쓰레기도 하고, 피땀 흘려 암만 농사를 지어봐도, 고생만 되고 살림이 나아지는 않아요. 그 노동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걱정이 된 판국에 여기다 이제 그 등장하는 사람이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범녀.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춘추 정시대 원나라에서 그 군인명 정치가며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길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돈 버는 방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 수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하고 찾아가요. 이 범녀라는 사람은 그 이제 월나라에서 뜻을 이룬 뒤에 군인이요, 정치가요, 경제학자니까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 나라에 이제 이 원나라에서 뜻을 이루고 월나라를 발전시켜 만들어 놓고 제 나라는 옆나라로 가서 숨어 살아요. 그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러느냐? 월나라에서 나라를 잘 발전시켜서 공을 크게 세웠으면은 거기서 그 공에 세운 대가로 부경을 누릴 텐데 그걸 싫다 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숨어 살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 사냥이 끝나면은 새를 잡던 활이 필요가 없고,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은 교활한 토끼를 잡으면은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그 얘기야. 그 얘기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대로 자기는 이런 새 속의 얘기에 실려서 나쁜 곳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뜻이지. 제 나라에서 이름을 받고 장사를 해서 막대한 부를 이뤄. 경제학자가 실질적인 경제학자의 말이면. 그러니까 월나라에서 제 나라 숨어 살다가 어렸다 보니까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재주 있는 것도 막대한 부를 얻게 되니까 제 나라에서도 세상짜리를 권해요. 그랬더니 이름을 날리는 것은 명예를 얻어서 좋은 자리에 발탁해서 올라가는 것은 불행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많이 벌어놨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또 도망을 가요. 제 나라에서 조나라로 가요. 또 조나라에 가서 또 장사에 성공을 해요. 돈 번 재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됐는데 숨어 살면서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요. 여생을 보냈다. 어디서? 맞으면 조나라에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명예를 얻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재도 있고 재주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냥 숨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돈이라고 하는 서생이 있는 그 지방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손히 가서 절을 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가르침을 주세요 하고 청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 나한테 찾아왔으니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가난한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저는 죄를 짓고 죄인처럼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저로 인해서 변변치 못한 저를 아버지로 두고 저를 남편으로 두었던 우리 가족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으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가난한 이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워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현재 뭘 하고 있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저녁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주가 미천해서 여전히 가난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물이 모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가족을 굶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입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자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구릉이 언덕이 많고 산악지대고 또 풀이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자네가 살고 있는 곳은 땅이 거칠고 물의 공급이 쉽지 않아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가축을 길러라 이거지. 그건 농사질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여기에 농사질 땅이 아닌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목축업을 해라. 가축을 길러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입지 조건에 맞느냐 또는 요즘에 흘러가는 시류의 환경에 맞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도 한 분이 저 강원도 행성은 한우가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서 종업원을 10여 명 두고 식당을 한우고기 식당을 잘하고 있던 중에 돈을 더 벌려고 저 강원도 양양 바닷가에다가 한우 고깃집을 냈더래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손님이 안 오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어부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치닥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면서 비싼 한우고기 소고기를 먹으려고 식당에 오겠어요? 또 서울에서 각 지방에서 동해안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와서 회를 먹는다든지 생선을 먹는다든지 물고기 먹으려고 일부러 작자고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동해안 바닷가 와서 한우고기를 사 먹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버티고 1년 버티고 결국 버티다가 망해가지고 철수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장소에 맞고 입지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쉽게 누구나 잘 가는 식당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렇잖아요. 식당에 그 시대별로 때에 따라서 유행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보면요. 춘천 이쪽에 보면 춘천에 전에 시장이 출마를 하면서 춘천을 카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지원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빵 공장 또는 카페에서 빵을 구워서 팔고 거기에 보면요. 종업원이 많지 않아요.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십 군데 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 동해안 쪽에서 고성 쪽에 하다 보니까 거의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 빵도 굽고 차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행을 해요. 한 번은 저쪽에 서울 방송 갔다 오는 길에 이쪽에 이제 고속도로 이쪽에 밀리기 때문에 안 밀리는 걸 찾아서 태천 쪽으로 하다 오다 보니까 뒷길에, 예? 남한강 이쪽 그 강가에 있는 뒷길에 거기도 그런 카페가 생겼어요. 큰 카페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 시대적으로 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직종이 있더라. 이제 식당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요즘은요, 식당에 가다 보니까 전에 동대병원, 일산에 동대병원을 갔다가 금식하고 와서 검사 맞고 나서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주변에 있는 저는 아무 이것저것 먹질 못하니까 한참 찾아다 두부 청국장 하는 데를 찾아 들어갔어요. 아니 그때 10시 반 11시가 안 됐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놓고 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점심시간이 아닌데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예, 이 시간부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 그건 모르세요. 그래서 저 강원도 산골에 와서 잘 모른다 그랬더니 지금 먹는 시간을 이게 아점이라고 그래요. 아점. 그 아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 점심 겸해서 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시 조금 넘어도 11시 임박 그때도 12시 넘어서가 아니고 그때도 식당을 어떤 들어가 봐요.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장소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서울철에 있을 때 강화도를 가끔 신도리 와서 가요. 그럼 강화도 가서 저녁에는 식당 문 여는 곳이 드물어요. 왜? 이제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화도 이렇게 이제 놀러 오고 이렇게 구경 왔다가 점심시간에 먹는데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없으니까 거긴 또 저녁에 문 여는 곳이 드물더라고. 그 지역마다 장소에 따라서 업종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녁밥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홍칠에서 이쪽에 보면은 저녁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점심 장사만, 식당이 점심 장사만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간단히 이제 지금 돈 벌고 장사하는 곳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중이니까 은행에 다니던 신도가 저 일산 저쪽에서 식당을 차렸는데 술집을 차렸다고 그래 기도를 해달라고 갔어요. 가서 제가 보고 오늘 재미있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메뉴판을 봤어요. 메뉴판을 봤더니 메뉴판에 그 안주가 쭉 술집이니까 저녁에만 하는데 안주가 쭉 메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안주 거기 메뉴에 아무거나 그리고 7만 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얘기라 그래서 신도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도대체 저 안주 아무거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안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런 안주 이름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안주를 만들어냈냐 그랬더니 손님들이 와서요. 이렇게 술을 먹고 안주가 부족하면 안주 하나 더 가져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 가져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무거나 안주를 이게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들어가게 해서 우리만이 특별하게 만든 안주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아무거나로 붙였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 손님들이 이제 아무거나 가져와 그러면 알았습니다. 갖다 준대. 그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이거 무거 7만 원이라면 아니 아까 아무거나 안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아무거나 시켜? 아니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저 메뉴판을 보세요. 메뉴판 아무거나 7만 원. 그러니까 특별히 입에서 아이들 내 가지고 만든 안주.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전부 웃더래요. 다 웃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오자마자 아무거나 안주 먹자 그러고 아무거나 안주 하나 가져라고. 그러니까 이게 버뜩이는 이 위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그 매운 음식을 많이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일 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매운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그래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불황일 때는 매운 음식이 인기가 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도 딸려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보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별별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시간에 지금 제 나름대로 불교와 가까운 불교의 진리를 녹여내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되실 만하면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